자, 2021년 9월 13일 이정수의 신한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추석 연휴로 들어가는 마지막 이번 주죠, 그쵸? 이번 주 지나면 추석으로 들어가는데, 자, 첫 번째 지수밴드 전략입니다. 박스권이에요, 여전히. 중국하고 일본 시장이 급락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많이 갔어요. 이거 중국 시장이고요. 일본 시장도 지난주 엄청 많이 갔어요. 너무 부럽죠? 이거 비교를 해봐요, 지금 얘는 뭐 일봉이 아니고 얘는 뭐 일봉이고 뭐 이게 아니고 이거 일봉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지금 니케이 지수는 이렇게 갔고요. 8월 20일날 저점을 찍고, 우리나라도 저점이에요. 이게 동일한 흔들림은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왔어. 우리나라가 좀 더 빠졌나? 하여튼간 같이 빠지고 나서 일본 시장 여기서부터 폭등을 했어요. 너무 부럽죠, 그쵸? 자, 그리고 중국 시장도 8월 20일날, 요 날이 8월 20일이네. 요날 음봉 나오고 아래 꼬리 단 날, 이날 8월 20일날 같이 아시아 증시 밀리듯 같이 빠졌다가 올라갈 때 폭등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만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만 요만큼 올라갔다가 다 빠지고 있는 상황. 자, 어쨌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미국 시장은 지금 폭락 나오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미국 시장도 그냥 눌림목 수준에 내려온 부분들이고,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다 플러스입니다. 오늘 반등 나오겠죠? 뭐 빠져봤자, 만약 오늘 빠지면 내일 또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빠져봤자 다시 올라가는 눌림목 수준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만 이런데, 일단은 추석 연휴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단독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장 흔들릴까봐, 급락할까봐 손절하고 연휴를 보내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 추석 연휴 전에 종목들 반등 나오면 현금화 30%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거는 지수가 3,300으로 갔을 때 얘기인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애들 다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못 올라가면 굳이 여기서 현금화 대응 30%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종목별로 이렇게 카프로처럼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바닥에서 쭉쭉쭉 올라와주고, 그러니까 얘만 올라온 건 아닐 거니까 최근에 종목들이 반등을 세게 준 애들 기준으로 그런 애들은 올라올 때 저항해서 그런 애들은 현금화 대응을 좀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추석 이후에서 다시 들어가도 되고. 근데 쭉 빠져가지고 카프로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추석 전이라고 뭐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니까 현금화 대응 그 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폭락을 하거나 빠질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 시장, 얘네들 5% 이상 폭락 나와야 됩니다. 얘네들도 그러면 떨어져야 돼. 이렇게 만약에 얘네들이 5% 이상 이렇게 폭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질 거니까 그때는 같이 팔아주면 돼요. 그때는 현금화 대응을 하세요. 언제? 일본 시장 5% 이상 박살나고 중국 시장 5% 이상 박살나면,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박살나면 현금화 대응 좀 해놓고 가고, 만약에 안 나온다, 중국 시장, 일본 시장 박살은커녕 오히려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면서 위로 계속 움직인다, 눌림목 수준이 좀 작다, 빠져도 조금밖에 안 빠진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박스권으로 그냥 냅두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추석 이후에서 수렴형을 만들어 놓든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든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는 그닥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빠진 게 아니고 올라갔죠. 0.07%. 코스닥이 1% 정도 빠졌는데, 코스닥이 1% 정도 빠지고 코스피가 저 정도 되는 상황에서 오늘 의외로 종목들이 개수만 따지면 종목 개수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579개 정도가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27개.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많이 빠진 거죠, 코스닥이. 근데 지금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폭락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들은 내일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 또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며칠 빠지면 또 금방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빠지면 이번 주에서 또 들어주는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1100
1127개의 코스닥 종목이 빠졌죠. 그러면 조만간에 1100개가 올라갑니다. 그 분위기가 빨갛빨갛하겠지? 그럼 또 매매가 또 돼요. 그러니까 오늘만 보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희망적이지 않고 막 이런 느낌이지만, 이렇게 빠지다가 또 올라가면 또 1100개 또 종목들, 또 코스닥 종목도 1100개 또 올라가면 또 언제 그랬냐듯이 또 종목들이 또 카프로처럼 들어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수렴형 정도로 이번 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급등이 나오면 급등에 따른 또 한번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급락은 쉽지 않다는 거. 어쨌든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대응.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냥 여기서 수렴형으로 갈 것 같아요. 수렴형으로.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도 이 폭 내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의 대형주 3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솔루션. 자, 중국하고 호주하고 계속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에서도 호주 정부가 중국을 굉장히 비판하고 그랬죠. 뭐 그게 시발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전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 중국 석탄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도 이제 호주 쪽에서 석탄을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겠다를 얘기를 했고, 호주에서도 너네들 아니면 팔 데가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한테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중국 석탄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석탄을 많이 쓰는 그런 설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석탄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는 바람에 국내 석유화학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이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정유화학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오늘. 그래서 중국 석탄 가격 급등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 해갖고 오늘 쭉 움직여줬고, 그래서 하나솔루션 지금 뭐 관련주들, 석유화학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광 섹터 관련주들도 은근히 그래서 좀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SK케미칼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여줬고,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뭐 SKC 등등 좀 강했는데, 그러니까 분위기를 봐서는 하나솔루션도 한 47,000원 근처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를 하면 되고, 뭐 이걸 사겠다? 좀 애매해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애매한데, 보유한 자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도 괜찮았네요. 정유화학 관련주, 석유화학 관련주들 일단은 저 호재 이슈에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중. 근데 매수는 추석 전이고, 이거를 여기에서 굳이 공략을 할까? 이 부분은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조정받으면 한 이쯤 내려오면, 근데 이쯤 내려오면 살 종목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관망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S-오일. S-오일 제가 이거는 자주 중간중간에 석유화학 관련주도 움직일 때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서도 이렇게 쭉 빠질 때 패턴 자체가 하락연자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도의 위치면 공략을 해봐도 좋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도 뭐 S-오일 얘기 있는데, 요게 일주일치니까, 이게 오늘 월요일이고, 지지난주에 설명을 했겠네. 지지난주면 이쯤에 있었겠죠? 여기 있을 때서도 아마 S-오일 이 정도의 위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공략으로 나쁘지 않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좀 더 움직일 수 있는데,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외국인들 안 사네. 연기금하고 기관들이 좀 사고, 한 105,0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제 신규 매수는 좀 부담이 되는 자리고,
SOL이 움직이는 이유도 좀 전에 설명했었던 이제 국제유가 강세 영향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이슈랑, 그러니까 중국에서 석탄 가격이 올라가는 이슈가 더해진 거고, 같이 그걸로 움직인 거는 아닐 건데, 뭐 영향 상관관계는 있겠지만, 그래서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 가격이 전일보다 2.3%가 상승한 1.58달러, 그래서 69.27달러에 마감을 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통화 소식을 서로 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을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석유 유가 가격들이 이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호주 얘기하고는 아예 상관관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슈는 달리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것과, 그러니까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이 상승 효과가 돼서 지금 정유 화학주들이 강하게 된 거다, 요 얘기거든요. 근데 A와 B는 지금 달라요. 지금 A는 지금 호주하고 중국하고 열심히 쌈박질하고 있는 중이고, B 같은 경우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거기 다음에 이제 허리케인 아이다 영향이 계속적으로 되면서 미국 내 원유가 공급이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유가를 상승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승 효과가 맞물려서 오늘 정유학주가 결론적으로는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좀 많이 돌리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정유주 화학주가 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고,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죠.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뭐 SK이노베이션, 뭐 S-오일, 뭐 등등등 주가들이 좀 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서 105,000원까지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하면 좋죠. 뭐 돌파를 하면은 뭐 시장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데 추석 전이라. 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음도 이제 대형주인데요. 롯데정밀화학. 얘도 석유화학 관련주 쪽이라 롯데정밀화학 여러 가지 해요. 일단은 비료도 만들죠. 농업 관련주로 포함이 되고, 그래서 남북경협주로 포함이 되는데 이름에 써 있잖아요. 롯데정밀화학. 그래서 석탄, 천연가스, 곡물, 이 삼박자가 지금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하나금융투자는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를 썼네요. 글로벌 석탄, 천연가스 가격 강세로 주력 제품인 가성소다의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4%, 그러니까 작년 대비 154%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난 분기 기준으로는 22% 정도가 상승을 하는, 그래서 영업이익은 659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 전망을 한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박자, 석탄, 천연가스, 곡물가 가격 상승,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력 제품인 가성소다 가격이 강세가 되고 곡물 가격도 상승을 할 거고, 그래서 수혜를 받을 거다.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이 가격에서는 사는 건 좀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강해서 그냥 뽑았어요. 분석으로 봐서는 조정받으면은 공략을 하면 좋지만 뭐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일부러 뽑았던 이유도, 오늘 종목들 지수도 흔들리니까 마치 여러분들 느낌은 이거 시장 폭락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지금 다 저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빠지는 애들은 또 빠지고 올라갔던 애들이 또 눌리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종목별로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지금 저렇게 강하게 가는 애들은 또 강하게 가고, 또 빠진 애들은 또 빠지고, 어떻게 보면 좀 난장판 같은 느낌이죠. 근데 다 빠지지는 않아요. 가는 애들은 또 갑니다. 시장에 그래서 박스권으로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롯데정밀화학은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로 거래량 봐봐요.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차트 모양도 이쁘고 거래량도 좋고, 그래서 움직인 건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래서 좀 부담이 됩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가져가면서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오늘의 테마주 한 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KH바텍 하나.
자, 오늘 급락이 나왔죠. KH바텍을 작년에도 한번 추천했고 올해에서도 여기에서 한번 추천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꽤 많이 나서 방송에서도 수익 저번에 7월달에 추천해가지고 뭐 40% 수익 났다고 자랑도 했었었는데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라고는 했죠. 근데 오늘 쭉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침에서는 이슈가 뭐 다 그렇게 안 나왔었는데 방송 갔다 오고 나니까 이슈가 이걸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이제 아이폰 시리즈가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플과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 출시가 내일 나오면서 경쟁이 심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쪽은 폴더블 폰 삼성 쪽인데, 그쵸? 그쪽 부품주 쪽인데 아이폰이 나오면 판매가 그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내지는 나눠먹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하여튼간 그런 경쟁 때문에, 경쟁이 심화 우려 때문에 어쨌든 그것 때문에 빠졌다 그럽니다. 근데 모르죠. 막상 나왔는데 별로일 수도 있는 거고, 막상 나왔는데 삼성도 잘 팔리고 아이폰도 잘 팔리고 둘 다 잘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기사 쓰기 나름인 건데 어쨌든 오늘은 그런 우려감으로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한 4개 종류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고, 아이폰 13 미니, 프로 맥스, 그리고 위성통신 기능이 좀 지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루머가 나왔는데, 일단 그것도 얘기가 있네요. 그것도 있고, 위성통신 기능이 지원이 될 것으로 전해졌고, 그리고 미국, 일본 등 1차 출시 국가에서는 9월 17일부터 사전 예약을 실시해서 24일날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이폰 13에 탑재할 A15 프로세서의 주문량을 1억 개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 8천만 개를 주문했던 것으로 고려할 때 일단은 많이 한 1억 대 팔려고 얘네들이 일단은 뭐 시장 조사를 했나 보죠. 근데 나와봐야 아는 거고, 일단 내일 얘기 이슈가 나오면 어느 정도 빠졌던 KH바텍부터 해서 세경하이테크라든지 이런 애들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나 오늘 정리를 못해가지고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수익이 났는데 못 팔아갖고 아직도 갖고 있다면 반등 줄 때 팔면 되겠죠.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매수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더 빠지면은 매매로서는 들어가기가 좀 만만하고 좀 애매하죠. 마찬가지 이름 비슷한 게 카카오라든지 이쪽 애들 있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한번 어디서 설명했는데 한 번 더 빠지면 매매하기 만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떨어져야 돼요. 얘가 더 떨어지면 11만원 내려가면 매매치기 좋습니다. 카카오도. 그러니까 KH바텍도 매매치기 쉬우려면 이로 더 떨어져야 돼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매매치기 좋아요. 지금은 박스권장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분석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좀 괘씸해서 이제 우에서 미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아니 뭐 일본 증시하고 중국 증시는 맨날 저렇게 올라갔는데 이 정도면 조금 화날만 하죠. 그쵸? 아니 중국하고 미국은 됐고, 아시아에서도 지금 니케이 지수 여기서 이만큼 갔는데, 중국도 이만큼 갔는데 우리나라 증시 비교가 되고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이래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뒤로 돌려가지고 안 갔던 거 찾아갖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75점 미, 75점 미. 그러니까 빨리 좀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래 추석 전이라서 안 따라가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3,200은 갖다 놔야 되죠.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3,200을 안 갖다 놓고 있어. 추석 끝나고 나서는 좀 열심히 좀 달리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75점 미고요. 점수는 매수 포인트도 좀 더 확인을 해야 돼요. 75점 미. 섹터는 정유화학주 오늘 무지하게 강했습니다. 아까 이슈는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정유화학주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끝.